제가 세 장의 똑같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진이 그러니까 참 와닿는 표현을 하신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노출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맞다. 아, 이게 정확한 노출이다. 라는 그런 좁은 범위가 있긴 있는데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누군가한테는 조금 밝은 노출이 좀 과다하게 되었다, 밝다 라고 느껴지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적당하게 노출이 된 사진이고 좋은 사진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밝다 어둡다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꼭 적정한 노출을 주장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백종원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예를 들면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짜게 혹은 달게 누가 못 먹을 정도로 달게 망쳐도 보고 이건 너무 맛이 없어,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단맛도 짠맛도 아니야 라고 맛이 너무 없는, 그러니까 슴슴한 그런 걸 해서 망쳐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한 맛, 올바른 맛 그런 거를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쳐본 사람이 요리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사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을 너무 밝게도 찍어보고 어둡게도 찍어보고 하다가 그 모든 오류, 그러니까 어둡게도 찍어보고 밝게도 찍어보다가 그 경험 속에서 적당한 노출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인 맞는 노출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예쁜 사진을 찍는 가장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밝기를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장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꽃사진이죠. 꽃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노출 오버, 그러니까 너무 밝다, 너무 밝다 라고 말하는 사진이고, 가운데 있는 게 적정 노출 보면은 이제 잎사귀라든지 꽃이라든지 어떤 꽃의 흰 부분, 빨간 부분들이 이제 적당하게 명확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노출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나뭇잎이라든지 그러니까 잎사귀라든지 줄기 부분들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어둡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진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셔터 스피드나 ISO 조리개를 조절해서 이제 적정 노출이 되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아까 설명드렸던 노출에서 셔터 스피드와 ISO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셔터 스피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 셔터를 딱 누르면 찰칵한 소리가 나잖아요. 누르고 칵 하는 그 사이에 이 장면들이 전부 여기 기록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셔터가 열렸을 때 앞에 이제 찍는 사람이 움직인다거나 혹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열리는 동안 카메라를 흔들게 되면 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전부 이 센서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셔터 스피드를 뭐 빠르게 하면 그럴 일이 없지만 찰칵 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혹은 내가 움직였을 때 사진이 이렇게 뭔가 잔상처럼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만들 때 또렷한 사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사진관에서 흔히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촬영할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또렷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셔터가 열리는 동안 카메라도 그리고 찍히는 피사체도 움직이지 않아야 명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나무를 찍었는데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리는 어떤 역동성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셔터를 오랫동안 열어두고 카메라는 고정을 시켜두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사진 자체가 흔들리는 나무의 잔상이 찍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사진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흔히 그 도로 위에 차가 달리는 궤적이라든지 어떤 개울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셔터 스피드를 길게 설정을 해서 어떤 궤적 혹은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ISO, 아까 설명드렸던 ISO라는 게 이 낮은 수치부터 높은 수치까지 단계적으로 있는데, 높은 수치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진에 어떤 노이즈라든지 열화가 생겨서 사진 자체가 가지고 표현하는 선의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카메라가 다 현재로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 화면에 보시면 어떤 높은 빌딩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빌딩의 왼쪽 편의 이미지는 ISO를 100으로 놓고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오른편의 이미지는 ISO를 3200으로 세팅을 해두고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왼편 같은 경우는 하늘 부분이라든지 건물 부분에 노이즈 같은 것이 없고, 오른편에 이 3200으로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눈에 띄게 보이시죠? 그리고 더 확대를 해보면 이 건물의 윤곽 부분들도 선명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사진이라는 거는 찍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담기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런 노이즈 혹은 어떤 입자감, 거친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런 높은 수치의 ISO로 세팅을 해서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조절을 해서 입자감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예쁜 사진을 만드는 세 가지. 오늘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말 처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고 이제 사진을 찍어보는 분들께 사진이 내 생각대로 잘 나오지 않는다. 사진이 막 흔들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찍으면 되게 멋있게 배경이 다 흐려지게 날아가고 뭐 그런 멋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그렇게 안 나온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선 가장 성공적으로 좋은 혹은 예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제 생각에는 사진이 흔들리지 않는 또렷한 사진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셔터를 눌렀을 때 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5분의 1초로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125분의 1초로 사진을 그 셔터 스피드를 세팅을 했는데 충분하게 뭐 이렇게 어둡거나 혹은 밝다 라고 이제 카메라 안에서 이제 지시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리개 값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S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라는 모드가 있었죠. 그 모드로 가서 125분의 1초로 세팅을 하고 조리개와 ISO를 카메라의 판단에 자동으로 맡기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5분의 1초로 찍었는데도 사진이 흔들린다. 왜 흔들릴까? 라고 하면 셔터 스피드의 세팅을 125분의 1초보다 더 빠르게 250분의 1초까지도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뭔가 배경이 흐려지는 그런 얕은 심도의 사진을 무조건 찍고 싶다 라고 했을 땐 아까 말씀드렸던 A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죠. 그 모드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가장 낮은 조리개 값으로 세팅을 하시고 내가 찍으려는 피사체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촬영을 하면 그 생각하셨던 그런 배경이 흐려지는 멋진 사진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 뭐 고수가 되면 M모드로 찍어야지, 뭐 프로는 M모드로 찍어야지 라고 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M모드로 찍건 P모드로 찍건 M모드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이 P모드에서 생각하는 이 카메라의 판단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선명한 사진이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해서 내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리지 않는 셔터 스피드의 숫자를 발견해내는 것이 첫 번째고, 어떤 배경의 흐림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조리개를 낮게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쁜 사진을 만드는 두 번째 화이트 밸런스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